이게 학문대로 거기가 뭐냐? 풍광이 멋있잖아. 예, 제주도는 그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바닥에 많이 망가지나 보러 가. 예, 잘 쉬셨어요? 예, 이제 그 후반 강의하겠습니다. 그 7장이고요. 이제 권리분석 2입니다. 이제 저당권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알던 일반 이제 근저당권 이런 거하고 좀 조금씩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당권이라도 요런 이제 조금씩 틀린 얘기를 알아야지 이제 세밀하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경매나 중개할 때, 권리 분석할 때, 중개하면서 권리 분석할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제 자세히 조금씩 틀리지만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지 될 것 같아서 자세히 좀 적어놨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전부 다 민법에 근거한 자료이기 때문에 민법을 같이 병행해서 같이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당권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채권자가 제공자로부터 인도받지 않고 그 부동산을 단지 관념상으로 지배하여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는 담보물권이다. 이제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는 이제 물건이죠. 그래서 여기 설명했다시피 채무의 변제가 근저당을 설정해놨는데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는 그 목적물, 부동산, 일반적으로는 부동산이죠. 목적물로부터 우선 변제받는 이제 담보물건이에요. 이제 요거는 공시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경매 신청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근데 이제 채권은 좀 이제 순서에 의해서 해야 되지만 요거는 바로 경매 실행 가능합니다. 근데 작용은 담보물권으로서 채권 담보 작용과 재화의 금융화 작용을 한다. 이제 두 가지 작용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법적 성질은 용익물건이 목적물의 사용가치를 지배하는 사용가치 지배권이라고 하면 저당권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교환가치 지배권으로서의 성격을 한다. 그래서 저당권은 목적물을 교환하는 가치를 갖는 거고요. 용익물권은 전세권 이런 것들, 임차권 이런 것들은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물건은 사용가치를 지배하는 사용가치 지배권이지만은 저당권은 사용가치를 할 수 없는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이제 교환가치 지배권입니다. 담보물건으로서의 저당권은 타물성, 부정성, 불가분성, 물상대행성이라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설명하겠습니다. 저당권의 성립의 성립요건, 저당권은 약정 담보물건으로서 저당권이 성립되려면 저당권 설정 계약과 설정 등기가 있어야 한다. 이 약정 저당권이라고 하죠. 토지 임대인이 변제기를 경과한 최후 2년의 차임 채권에 의해 그 지상에 있는 임차인 소유의 건물을 압류한 때에 저당권을 취득한다. 이제 법정 저당권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토지만 갖고 있는 임대인이 토지를 임대해 줬어요. 이제 임대차 해줬는데 그 임차인이 그 건물에다가 토지 임대인 소유가 아닌 임차인 소유의 건물을 임대를 해줬어요. 그런데 토지 임대 지료라 그러죠. 지료를 차임 채권을 2년 동안 내지 않으면은 그때부터는 이 건물을 압류할 때는 저당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이게 법정 저당권이다. 여기에 기한 보면은 이제 법정 지상권에 우리가 이제 토지만 낙찰받아 갖고 지상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따져서 이제
그 건물을 철거하는 소송, 그 순서대로 가서 그거를 사든지 아니면 진짜 철거하든지 뭐 그런 순서대로 가서 경매를 진행하면은 토지를 효과적으로 경매받을 수 있는 기법이 되는 거죠. 저당권 설정자. 저당권 설정자는 이제 돈을 빌린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채권자. 그래서 저당권자는 채권자이고 설정자는 채무자입니다. 저당권 설정자는 피담보채권의 채무자인 것이 일반적이나 제3자일 수도 있다. 이를 물상보증이라고 한다. 이제 가장 쉬운 예가 뭐냐면은 아버지 부동산을 아들이 무슨 뭐 사업을 하거나 뭐 어떤 돈을 빌리기 위해서 제3자, 3자가 돈을 빌리는데 아버지 부동산에 근저당 하는 것을 물상보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당권 실행으로 목적물 소유권 상실 시 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채무를 이제 변제하거나 저당권 실행으로 목적물 소유권을 상실할 때는 채무자에게 이제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중간에 이제 물상보증인데 이제 아들이 이제 이 아버지 부동산을 담보 잡고 돈을 빌렸는데 이거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소유권을 넘기거나 예를 들어서 건물을 부시고 신축하고 이런 그래서 목적물의 소유권이 안 될 때는 이제 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즉 채무자가 아들이죠. 아들한테 따로 이제 구상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의 범위는 이제 원본, 기본적으로 이제 원본이고요. 이자는 무제한 담보되며 이율에 대한 등기가 없으면 연 오픈 이내에 우선 변제할 수 있고요. 제한이자 원금 이행의 기일을 넘긴 1년분, 원금 이행 기일을 넘긴 1년분까지 기본적으로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고요. 위약금 특약은 등기되어 있는 것만 담보됨. 이제 위약금은 요거에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채권 최고액. 예. 그러니까 이제 등기되어 있는, 담보되어 있는 채권 최고액을 이제 위약금에 미리 보통 보면 이제 120%, 130% 설정하죠. 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저당권 실행 비행. 이제 저당권 실행하기 위해서 이제 돈을 이제 환수받기 위해서 이제 경매 비용 이런 것들은 매각대금에서 우선 영순위로 이제 공개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 경매 비용은 우리가 이제 요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당해세 이런 것들이 먼저 알 수가 없는 비용이 이제 문제가 되지만은 일단은 그거보다도 더 빠른 게 경매 비용을 먼저 변제하고 나서 당해세 그 다음에 최우선 변제금 이렇게 갑니다. 목적물의 범위. 저당권의 효력은 본래 목적물인 부동산 이외에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 수목, 증축 건물, 부속 건물 등 그러나 농작물은 제외. 농작물은 경우에 따라서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제외고요. 종물, 과실은 압류 이외에도 마찬가지고요. 부합 시기, 저당권 설정 전후를 가리지 않는다. 따라서 그 건물의 종된 권리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친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 보면은 기본적으로 건물이 이렇게 이제 3층 건물이 있는데, 약간 옆에 이렇게 이 건물의 부속으로 사용할 수 있게, 용도에 필요해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옥상에 일부 요만큼 증축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저 건물에 종속된 그 부속 건물이라고 하면은 다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다 미친다. 그런데 이 물건이 이 건물하고 용도하고 달리 사용된다 하면은 저당권에 미치지 않는다. 이제 그런 얘기가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주 건물 사용된 용도와 같느냐 아니면 별도로 그 문을 내서 다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미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도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냐, 그런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유의하셔야 됩니다.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에 설정된 저당권. 이제 구분 건물이라고 하면은 이제 구분적으로 이제 등기가 된 것, 공동주택 4세대를 얘기하는 거죠.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대지권의 분리 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을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니까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리 처분이 가능하도록 특약이 설정되어 있으면은 거기에 따르지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유 부분의 소유자가 사후에도 대지 사용권을 취득함으로써 전유 부분과 대지권이 동일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게 되었다면 그 대지 사용권에까지 미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처음에는 준공이 되었는데 이제 어떤 사유에서 대지 사용권이 같이 되지 않은 경우 공동주택이 있죠. 그럴지라도 이게 뭐 다른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대지 사용권을 기입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일반적인 사항이라고 하면은 동일 소유자의 소유에 나중에 속하게 되는 어떤 사유가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도 저당권이 미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준공이 되기 전에 어떤 압류나 뭐 저당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다른 길로 가게 되면은 특별한, 여기에 얘기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은 대주권이 지금 현재 돼 있지 않더라도 그것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은 대주권은 저당권에 속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게 동일 소유에 나중에 속하게 되는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요게 대주권, 우리가 경매하면은 대주권 미등기, 별도 등기, 이런 것들이 잘 여기에 근거에 의해서 잘 판단이 돼야지 됩니다. 요거 잘못하면은 낙찰받아도 대지권이 없어서 나중에 금액을 별도로 또 추가로 물어야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건물의 대수리 및 일부 증축.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을 수리함과 동시에 일부를 증축한 경우에도 그것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 저당 목적이 있을 때에는 저당권의 효력에 미친다. 조금 전에 여기 칠판에 설명드렸다시피 일부 증축한 그런 것들이 저당
기본적으로 그 본 건물의 저당 목적에 동일성일 때는 저당권의 효력이 같이 미친다. 그래서 그전에는 우리는 이제 판례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전에는 민법에 그런 내용이 없었는데 요 판례법에 의해서 다시 정립이 된 겁니다. 물상대의성. 이제 저당권자가 가만히 보니까 이제 다른 거에도 돈을 행사해서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부동산이나 뭐 공장을 하면 되지만 공장 저당되기 전에 되지 않은 다른 부동산이나 어떤 다른 동산 아니면은 금전, 유가증권 그런 것들에 있으면은 기존의 저당권인 부동산을 대위해서 거기에다가 돈을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저당권 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물건에 이 저당권에 기한 압류를 먼저 해야지 행사를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물상대의성의 목적인 채권의 특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존함과 동시에 제3자에게 불치게 손해를 입히지 않으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근데 물건에 물건이나 유가증권 이런 그런 거에 제3자가 이미 압류한 경우에는 이미 금전 또는 물건이 특정된 것이어서 압류하지 않고서도 물상대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3자가 미리 본인이 저당권자가 압류하지 않더라도 이미 제3자가 압류하면은 똑같은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물상대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일괄 경매권인데요.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토지의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해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건물의 경매에 대하여는 우선 변제 받을 권리는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토지만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서 내가 그 사람한테 받을 권리가 있는데, 그 건물 위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건물을 이제 축조해서 있어요. 그러면 지상권이죠. 지상권이지만은, 저당권자는 그 건물과 함께, 같이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토지만, 경매를 청구하고 되면은 낙찰이 잘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하게 되면은 효용성이 같이, 일괄적으로, 효율적으로, 청구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토지상의 건물을 건축한 후, 저당권을 설정하고 난 다음,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다르게 된 경우에는 법정 지상권이 인정이 된다. 저당권을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한 후에 그러니까 건물이 완성된 후에 저당권을 설정한 거하고 토지상에만 있을 때 저당권을 설정할 때하고 좀 틀려요. 그러니까 토지 건축물을 먼저 건축한 후 저당권을 설정하고 난 다음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는 법정 지상권,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자가 틀리더라도 법정 지상권이 인정이 되는데, 토지에 대한 저당권을 먼저 설정한 후에 건물을 증축해. 그러니까
그 건물 지을 당시에 먼저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회에는 건물이 다 되고 나서 저당권을 설정한 거고요. 여기는 건물이 짓기 전에 토지에 먼저 저당권이 설정되면은 지상권을